안녕하세요. 음향 시스템 설계의 저자 김용입니다. 오늘은 음향 시스템 설계 9번째 시간, 소리의 속도와 파장 크기, 가청 주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쫓아오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이전 영상을 꼭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 공기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소리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 보다는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밀도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밀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냐면, 밀도에 따라 그 공기 분자의 운동성이 달라집니다. 운동성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밀도가 높아지면 운동성이 떨어져서 소리 속도가 느려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밀도가 흐려지면 공기의 운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공기의 속도는 331.5 플러스 0.6 곱하기 온도 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속도와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속도는 뭐예요? 벡터량이라서 방향까지 고려한 겁니다. 방향까지 포함한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미터 퍼 세크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속력이나 속도나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0도일 때, 우리가 0도일 때 속도가 331.5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15도씨면 340.5 미터 퍼 세크, 20도면 343.5 미터 퍼 세크, 25도면 346.5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40 미터 퍼 세크를 소리의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14.2도씨일 때의 속도이고요. 왜 340m per sec를 하냐면, 340m per sec를 해야 뭐 다른 걸 계산하기에 편리해서 340m per sec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의 속도는 0도일 땐 330.5, 마이너스 온도가 되면, 마이너스 20도가 되면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이 소리의 속도는 어쿠스틱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기 신호일 때는 이런 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랑 어쿠스틱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쿠스틱일 때는 공기를 움직여서 공기의 파동이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1초에 340m를 가는 것이고요.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면, 전기 신호는 무슨 속도로 날아가냐면 빛의 속도로 갑니다. 전기 신호가 되는 순간 빛의 속도가 되기 때문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정확하게는 299, 792, 458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데, 이 차이가 거의 한 80만 배, 70만 배, 뭐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로서의 아날로그랑 어쿠스틱 아날로그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쿠스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쿠스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소리의 굴절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밤과 낮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창공의 온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낮이 되면 해가 때려요. 그래서 낮이면 이 땅 지표면이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고온이 되고,
밤이 되면 땅이 빨리 식어서 땅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리의 속도가 고온인데가 빨라지고요. 소리가 빨라지고 이렇게 빨라지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느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소리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죠. 결국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온인 데는 빠르고 저온인 데는 느리고, 그래서 소리가 땅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거꾸로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지표면이 빠르고 창공이 느리고, 아니죠. 낮이 되면 지표면이 빠르고 하늘이 느리고, 그래서 소리의 방향은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방향은 하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하늘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야간에 운동장 반대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들려요. 야간에 운동장 반대편에서 사람을 부르면 들리게 되는데 낮에는 절대로 안 들리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굴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소리가 340m/s 가청 주파수를 20에서 20kHz로 했을 때 파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파장의 크기는 소리 속도 나누기 주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Hz일 경우에 파장의 크기는 340 나누기 20에서 17m가 되고요. 200Hz는 1.7cm, 2kHz는 17cm, 20kHz는 1.7cm가 됩니다. 우리의 귀는 17m인 에너지가 큰 파동부터 파장이 1.7cm인 아주 작은 파동까지 소리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긴 20Hz는 귀로 듣는 것보다 몸으로 느끼게 되고, 에너지가 낮고 주파수가 높은 20kHz는 나이가 들수록 잘 못 듣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귓바퀴 크기와 귓구멍 2도의 공명과 관련된 파장의 소리를 잘 듣는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의 귀의 구조를 보면 2도라고 하는 귓구멍이 있고요. 귓구멍을 따라서 이소골이라고 하는 골 3개가 있고, 고막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처음에 귓바퀴를 통해서 귓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귓구멍으로 들어간 소리가 이소골을 3개의 골을 통해서 지난 다음에 고막을 칩니다. 그리고 고막을 친 후에 그게 다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섬모세포를 건드리는데, 일단 이 귓구멍에서 공명되는 주파수가 어디 주파수냐면 2.7에서 3.5.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듣는 주파수 대역을 공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소골 중이라고 하는 이소골에서 3개의 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큰 소리를 작은 소리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은 주파수, 에너지가 큰 주파수의 큰 소리를 이소골이 브레이킹 걸어서 좀 흐리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소리는 상대적으로 덜 들리고, 귓구멍에서 공명되는 소리는 더 잘 들리게 고막을 때립니다. 이 고막을 때린 소리가 다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섬모세포를 건드리는데, 고주파는 섬모세포의 입구 부분을, 저주파는 섬모세포의 입구부터 쭉 타고 들어가서 안 끝까지 저주파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고주파를 인식하는 섬모세포의 입구 부분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망가져서 나이가 들수록 잘 못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스킹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저음은 고음을 마스킹하지만 고음은 저음을 마스킹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고음은 입구 부분만 흔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에너지가 있는 고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음을 마스킹하지 못하지만, 저음은 처음에 있는 입구 부분 섬모세포부터 건드려서 그 끝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만 큰 저음이어도 고음 부분을 흐트러 놓고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나 음향을 할 때 저음과 고음이
바란스 있게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건 우리 귀의 생리적인 구조를 잘 인식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심리적으로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소리가 어떤 현상으로 사람 귀에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로 질문하여 주시면 대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